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건강생활 주치 이선민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꿀팁은 사실 제목에 보셨겠지만 우리 한숨 좀 쉬며 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자율신경이라는 게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요. 그래서 교감신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왜 긴장하거나 흥분했을 때의 상태예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도 올라가고 동공이 커지고 소화는 안 되고 뭐 이런 흥분 상태. 부교감신경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좀 편안해지면서 식욕도 생기고 혈압은 안정되고 맥박수 내려가고 약간 늘어지고 하는 상태. 이 자율신경이 결국은 시소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교감신경이 좀 올라가요. 왜? 잠에서 깨야 되잖아요. 약간 흥분을 해야겠죠. 그랬다가 일을 마치고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는 별로 식욕이 없다가 집에 들어가셔서 소파에 딱 베고 누워서 TV를 트시면 어떻게 돼요? 배가 꼬르르 하면서 뭔가 드시고 싶죠. 그게 부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마치 시소를 타듯이 조정을 하면서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현대인들이 자꾸 교감신경이 올라가요. 왜냐면 긴장 상태의 지속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스트레스 많고 일 오래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교감신경이 올라가면 사실은 계속 흥분 상태,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보통 뭘 하세요? 영화 보시는 분도 있고 책을 보시는 분도 있고 마사지, 목욕 같은 것들로 푸시기도 하고요. 좀 길게 보면은 뭐 여행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과정이 뭐냐면 내 긴장을 푸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야죠. 사실은 긴장 풀려고 여행 가야 되는데 여행 계획 세우다가 사실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제가 한숨을 쉬자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의 팁인데, 단거리 뛰는 선수들이 처음에 딱 출발하기 직전에 어떻게 하나요? 숨을 들여마시고 딱 멈춘 다음에 숨을 쉬지도 않고 단거리를 뛰죠. 이건 교감신경을 올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호흡을 들이마시는 거는 교감신경이고요. 후 뱉어내는 거는 부교감신경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숨을 내쉬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숨을 쉬자라는 꿀팁은 뭐냐면, 평소에 좀 한숨을 길게 내쉬면은요, 긴장이 풀어지고 교감신경이 내려온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큰 일이 생기거나 뭐 또는 답답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한숨 쉬시잖아요. 아이고, 어떡하지? 이렇게 한숨을 쉬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몸이 급격하게 올라간 긴장감을 낮추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럴 때 한숨 쉬지 마시고 평소 하루 중에 중간중간 한숨을 쉬어주시는 것만 갖고도 부교감신경을 올려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올라간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들이마시는 건 조금 짧게 하세요. 몸이 완전히 이완될 때까지 한숨을 내쉬세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우리 몸이 편안해지고 여러 가지 면역력도 좋아질 수 있고요. 안정감을 찾게 되는 거죠. 교감신경이 뭐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는 올려야겠지만 불필요하게 올라간 교감신경은 나중에 결국은 면역력도 떨구고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대여섯 번만이라도 이 한숨을 좀 의도적으로 깊게 쉬어주시는 것만 갖고도 굉장히 건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는 오늘 한숨을 쉽시다라는 꿀팁입니다. 감사합니다.